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계속 씁니다. 이거 파이어 세타. 그리고 얘는 우도 함수. 그리고 얘는 프라이어. 그 다음에 아직 뭔지 이름 안 붙였지만 어쨌거나 y 함수, 그죠? 그리고 y는 숫자고 f(y)는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얘도 숫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posterior density는 이제 우도와 그리고 prior density의 곱에 비례한다 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미 우도는 이미 알고 있죠. 세타의 제곱 1 빼기 세타의 8승. 게다가 얘는 이제 겜마의 A0, 겜마의 B0, 겜마의 A0 더하기 B0 곱하기 세타의 A0 빼기 1승 1 빼기 세타의 B0 빼기 1승 했고, 어차피 얘도 이제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묶으면 이제 세타의 A0 더하기 2 빼기 1승 1 빼기 세타의 B0 더하기 8 빼기 1승. 그래서 봤더니 얘가 결국은 뭐의 커넬입니까? 베타 분포의 커넬이고, 따라서 이 세타 기분 Y도 베타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 분포를 따르는데 파라메타가 A0, B0가 아니라 A0 더하기 2 그리고 B0 더하기 8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베타 분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베타 분포 나왔으니까 또 베타 분포, 아까 우리가 세타의 사전 분포가 베타인데 이제 A0, B0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타의 사전 평균이 있겠죠. 베타 분포의 평균, 얘 분포가 어떻게 기억되냐면 A0 더하기 B0에다가 A0가 분자에 들어가요. 얘가 바로 평균입니다. 그리고 분산도 있겠죠. 분산도 있습니다. 분산도 보면 이제 A0 더하기 B0의 제곱에 뭐 A0 더하기 B0 더하기 1에 A0 곱하기 B0 이렇게 됩니다. 맞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뭐 쓸 일은 없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0와 B0 둘 다 5인 경우가 있고 A0와 B0 둘 다 50인 경우가 있겠죠. 평균 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 차원은 두 개 같죠. 하지만 분산은 달라요. 분산은 얘에 비해서 이때가 훨씬 작아요. 값이 크면 클수록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0 더하기 B0 5다는 거는 합하면 10이죠. 10이고 그럼 10개 중에 얘는 A0가 5니까 10개 중에 5번 10개 중에 5번 왔다. 10개 중에 5번이 앞면이다 인 경우고, 얘는 50이니까 100번 중에 50번이 앞면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평균은 0.5지만 얘는 10번의 실험 결과로부터 0.5인 거고, 얘는 100번의 실험 결과로부터 이제 0.5인 경우니까 얘가 더 정확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얘의 분산이 더 작아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 분산은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 분포라는 게 아까 이제 0과 1 사이에서 이런 분포를 따른다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5인 경우, 이 경우가 이제 5인 경우라면 이제 이때가 0.5겠죠. 50인 경우는 얘보다 훨씬 좁게 되겠죠. 훨씬 좁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 미는 이제 A0에 A0 더하기 B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그 ML의 결과는 0.2죠. 그 다음에 나의 포스테리어는 A0 더하기 B0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파라메타가 뭐랬어요? A0 더하기 2, B0 더하기 8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A0, B0일 때는 평균이 A0 나누기 A0 더하기 B0로 쓰면, 이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0 자리에 A0가 아니라 A0 더하기 2가 들어갈 것이고, B0 자리에 B0 더하기 8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미는
A0 더하기 B0 더하기 10. 여기는 이제 A0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쓰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케이스 1 그죠? A0랑 B0가 둘 다 5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5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포스테리어 미는 뭐가 됩니까? 분모가 20, 분자가 7이니까 얘는 0.35가 되네, 그죠? 프라이어 미는 0.5, 그죠? 세타 헷, MLE는 0.2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얘를 다시 보죠. 얘가 0.5란 소리는 내가 Y를 보기 전이잖아요.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 관측치를 보기 전에 나의 믿음은, 나의 판단은 세타가 평균 0.5란 소리예요. 하지만 내가 그 전에 정보를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면 그 데이터에 의존한 결과가 뭡니까? 그 바로 ML이란 말이죠. 그죠? 관측된 데이터 외에 다른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때 ML의 경우는 0.2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 얘는 데이터를 제외한 다른 정보만 사용한 경우가 된 거고, 포스테리어는 뭡니까? 포스테리어는 이 정보도 사용하고 이 정보도 사용한 거죠. 그죠? 프라이어로부터 데이터의 정보를 업데이트한 거란 말이죠. 그래 봤더니 나의 평균이 뭐가 되냐면 0.3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미는 프라이어 민과 ML의 결과의 중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으로. 그래서 0.35가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베이지안 장점 중 하나라는 거는 이제 프리퀀티스트는 오로지 정보를 그 데이터인 정보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베이지안은 데이터인 정보 외에 데이터로 관측되지 않는 정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라는 게 다 수치화돼야죠. 통계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추정하고 싶은 게 이 학생이 얼마나 내가 이 학생을 뽑으면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 잘할 것이, 이 학생이 얼마나 성적 좋을 것이냐. 이 직원을 뽑으면 한국은행에서 이 학생이 한국은행에서 얼마나 좋은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할 때는 학점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고, 하여튼 면접 결과라는 거를 우리가 수치할 수는 없죠. 그냥 우리 감으로 하는 거죠. 다 숫자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숫자해서 점수를 매긴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수치화되지 않은 정보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라이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2가 뭐죠? 케이스 2. 교과서에서 케이스 2는 내가 뭐라고 했지? 케이스 2를 뭐라고 했나요? 케이스 2가 어딨냐? 케이스 2가 있네요. 케이스 2가 A0, B0, 00인 경우인데 A0, B0가 00인 경우, 이 00인 경우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베타 분포에서 A0, B0에다가 0을 꼭 넣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유니폼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프라이가 있는데 기존에 A0, B0가 5인 경우는 내가 어떻게 평균 0.5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0.5 주변에다 가정치를 더 주는 거고 0과 1 사이에 가정치를 적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00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징하냐면 0과 1인데 유니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0.99든 0.01이든 0.5든 나는 다 무차별하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이게 전부 다 비슷한 수준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내가 동정 던지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 태어나서 동정 던지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경우, 듣도 보도 못한 경우, 완전 생소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내가 정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특정 값을 더 많이 어떤 특정 값을 가져온 게 더 높다는 걸 사전적으로 내가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유니폼 프라이를 써요. 이 경우가 그 유니폼 프라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전 정보 하나도 없는 경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됐습니까? A0, B0에다 0을 넣어준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A0, B0에다가 0을 넣어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0, B0, 0을 넣어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후 평균이 세타 G로 기분 Y라는 게 결국 그냥 2 나누기 10 되겠죠. 그죠? 0.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랑 같습니까? 이거는 세타 햇이랑 같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사전 정보가 없으면 이 베이지안 결과값 나온 결과는 사실은 ML 결과랑 똑같아요. 그죠? 데이터 정보가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3 뭐냐면 케이스 3가 A0, B0가 100인 경우네. 그죠? A0, B0 다 100인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제 세타 기분 Y 대충 100이면 그냥 뭐 굳이 쓰면 얘는 이제 뭐래 그냥 100이면 뭐 굳이 쓰면 이건 102가 되고 얘는 110이 되네. 그죠?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210이 됩니다. 210. 그죠? 그죠? A0, B0 각각 100이니까 210 되죠. 그러면 대충 그냥 0.5입니다. 그죠? 얘는 뭐랑 비슷한 거? 얘는 사전 평균 같은 거죠. 그쵸?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A0, B0 100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거 내가 프라이 굉장히 강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프라이 분포가 아까 말했듯이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0.5니까 스케일이 크면 0.5 주변에서 훨씬 더 샤프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말은 뭐냐면 나는 세타의 값이 분명히 크면 0.51, 적으면 0.49일 뿐이지 절대로 뭐 0.1이나 0.9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전적인 정보가 있어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강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사전 정보 자체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동력 던지기 10번 보기 전에 이미 동력 던지기 결과를 내가 이미 한 1000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10번은 사실 큰 정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전적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관측지보다 정보 되게 많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새로운 정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많지 않으면 나 사전적인 미름을 바꾸질 않아요.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프라이어가 스트롱한 경우라고 보는 거죠. 프라이어 스트롱하다 또는 이제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strongly informative하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방금 좀 전에 그 A0, B0가 5인 경우는 그냥 informative한 경우고 이 경우는 그냥 strongly informative한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데이터 정보가 별로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이제 4인 경우 보겠습니다. 케이스 4인 경우 A0가 B0가 둘 다 100이긴 하지만 관측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기존의 관측지가 100개였지만 이제는 관측지가 이게 12호승계에 있는 거죠. 12호승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의 민이 A0 더하기 B0 더하기 그전 10이었지만 이제 10의 5승 이게 되는 거고요. 10의 5승이고 10의 5승 중에 그중 20%가 15승이면 10만 개잖아요. 그죠? 10만 개 있으면 10만 개 중에 2만 개는 앞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0 더하기 이제 여기다가 이게 2만 물론 이제 A0, B0, 100이 들어가겠죠. 100이 들어가 봤자 얘는 결국 뭐랑 비슷합니까? 얘는 0.2랑 비슷할 거예요. 얘는 이제 세타 ML의 기록랑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A0, B0랑 같다 하더라도 관측지가 그전에는 10개였고 지금은 10만 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정보 상당히 더 많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내가 프라이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강한 게 아니고 이게 결과가 그 ML의 결과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가 강하다, 데이터 정보가 많다 안 많다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강하냐 문제인 거지. 그냥 A0, B0 보고 강한 프라이가 아니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샘플이 10만 개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되면 결국 점점 포스트의 민이 ML에 다가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이 T가 이제 무한대 갈수록 이제 포스테리아 민이 ML의 기호가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나의 프라이어가 약할 때, 유니폼 프라이어일 때도 이 얘와 얘랑 같죠. 그렇죠? 따라서 이 포스테리아 민이라는 거는 스페셜한 케이스에 ML의 기호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테리아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종류가 다양하죠. 프라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샘플이 무지하게 많거나 아니면 사진 정보 전혀 없을 때는 ML의 결과는 두 개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진 정보 존재한다면 그게 얼마든가 존재한다 그러면 두 개의 결과는 달라요. 따라서 달리 말하면 ML의 결과란 사실은 베이지안의 스페셜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베이지안 분석의 스페셜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바로 ML이에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프리퀀스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지만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이전에서 이제 추정한 방법이에요. 추정 방법입니다. 자, 쉬었다 하죠. 예.